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도 오늘은 주식일기 스터디 강의도 하고 하루 종일 일정이 있어서 이제서야 좀 쉬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말 잘 쉬었기를 바라고요. 사실 굉장한 뉴스들이 있었죠.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 개발 성공, 그리고 뭐 임상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상당히 높게 나왔다는 부분, 그다음에 머크사 긴급 사용 승인도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월요일부터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가 동향이 있겠고, 제약바이오들은 아무래도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개발 중인 회사라든지 아니면 주사용 코로나 치료제 개발 중인 곳들은 아무래도 좀 하락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소수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두 가지 뉴스를 중심으로 오늘 좀 급등할 만한 종목들, 이번 주에 강할 종목들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좀 전에 9시 뉴스에서 나왔던 뉴스죠. 정부가 군 소송기로 호주에서 요소수 2만 리터를 들여온다는 소식인데,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요소수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죠. 그래서 화요일에는 요소수 관련주, 요소수 생산업체 중심으로, 또 수요일, 목요일에는 배송업체인 뭐 동방이라든지 이런 곳들 중심으로, 또 목요일, 금요일에는 비료 관련된 업체, 뭐 대유라든지 이런 요소 비료 관련된 업체까지 주가가 움직였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재료 소멸이 긴급하게 좀 빠르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어쨌든 내일은 뭐 좀 더 하락이, 사실은 오른 것도 별로 없거든요. 물론 뭐 상한가 직전까지 간 종목도 있었지만 오른 것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뭐 롯데정밀화학 이런 데는 얼마 오르지도 않았는데 벌써 장대 음봉이 훨씬 더 크죠. 그렇게 어쨌든 재료 소멸로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정부가 현재 지금 뭐 화물 대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군 소송기를 활용해서 호주산 요소수 2만 리터를 수입하기로 했는데, 그게 언제냐면 바로 이번 주예요. 굉장히 빠르죠. 이번 주 호주에서 수입하는 요소수는 2만 리터. 그래서 한 대의 실을 분량이라고 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베트남 등 요소 생산 국가와도 연내 수천 톤, 수천 톤이 도입되도록 외교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방침. 그러면은 재료 소멸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요소 관련된 주들도 이렇게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반등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이번 주 중으로 재료가 소멸될 것은 딱 눈에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랬던 내용이고, 추가적으로 국내 요소 생산 설비 확보하고, 그다음에 요소수 없이 뭐 질소선암으로 분해하는 대체 촉매제 개발, 그다음에 암모니아수 활용, 뭐 이런 거에 대한 재료가 추가적으로 떠오를 수는 있겠지만 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요소수 재료는 그렇게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남해화학이라든지, 남해화학은 요소 관련된 주고요. 롯데정밀화학, KG케미컬, 휴캠스가 이제 생산이었었는데, 생산이 사실은 왜냐면 요소 그 원료가 와야지 생산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수요일만 급등을 했고 목요일, 금요일은 이렇게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하락세는 그대로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동방이 그나마 뭐 다른 종목들보다는 물류 배송 이 관련된 주로 물류 대란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상승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동방이나 KCTC는 한 번 정도는 더 반등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워낙 또 위에 매물대도 많고 사실 차트상으로 좋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빠르게 재료가 소멸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요소 관련된 주 효성 OMB, 대유, 남해화학, 그나마 이제 대유가 장중한 때는 좀 높은 고점까지 갔다가 2%대 뭐 양봉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마찬가지로 빠르게 재료가 소멸될 것으로 보여서 신규 매수는 저는 가급적이면은 이 재료로서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관련된 재료들은 남북 경역 관련된 주기도 하고 비료 관련된 주기도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요소는 나중에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번 주에 당장 월요일에는 아무래도 악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먹는 치료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큰 주말 동안의 이슈라고 할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날 미국 증시가 굉장히 뭐 양분화가 됐죠. 화이자 같은 경우는 거의 10% 이상 상승을 했고요. 머크사라든지, 그러니까 경구용 치료제를 먼저 개발했던 머크사나 이런 모더나 같은 데는 급락을 했죠. 모더나도 10% 이상 하락을 했고요. 또 관련된 주식들인 뭐 항공, 이런 여행사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잠깐 차트를 보시면은 이쪽이죠. 델타 에어리언스가 이제 8%나 상승을 했고요. 사우스웨스트 에어리언스도 한 4%, 6%, 유나이티드도 한 7%, 그다음에 뭐 레저주인 카니발 이런 데들도 8%, 호텔 뭐 이런 곳들도 3%, 4% 이렇게
어쨌든 소비재 중심으로 여행 레저 쪽이 급등을 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관련된 주식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이쪽으로 보시면은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 이쪽이 되겠죠. 물론 최근에 차트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 조정을 겪으면서 사실은 거의 역배열 초입까지 와 있는 상태고, 아시안 항공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모든 차트들이 사실 레저주, 항공, 여행주주들은 상당히 좋지 않은데, 그나마 뭐 제주항공하고 노란풍선 정도가 조금 하락세가 조금 뭐 관리가 되고 있는 모양이고요. 나머지 사실은 모두투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지금 120일 선까지 다 이탈한 상태죠. 그리고 뭐 강원랜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거의 한 달 반 가까이를 위드 코로나주가, 물론 이때는 급등을 했었죠. 저도 이제 8월 초쯤에 말씀드렸었고, 위드 코로나 그때 보유해야 된다고 이때쯤에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지금 10월 초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달 동안 많은 조정을 겪고 있지만, 어쨌든 내일부터는 다시 그래도 반등의 모멘텀은 생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료가 발생함으로써 상승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게 만약에 계속성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일회성 상승에 그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뭐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화이자, 머크, 효능비율인데, 머크사가 주가가 하락한 이유가 있죠. 보시는 것처럼 화이자가 훨씬 더 효능이 좋다고 나와 있죠. 89%, 머크사는 50%. 투여량도 5일 동안 화이자가 더 적고요. 30으로. 그다음에 연말까지 일단 계획은 18만 명, 내년에 5천만 명, 그리고 머크사는 연말까지 1천만 명, 그다음에 내년에 2천만 명인데, 이러다 보니까 뭐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이런 주사용 치료제 개발 업체, 또는 뭐 한국 BNC 같이 그런 뭐 경구용 치료제 지분을 들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또다시 악재를 맞이해서 머크사 때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내일도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위드 코로나 주라든지 항공 여행주에게는 당연히 호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그 전날에도 또 재료가 있었어요. 금요일에도 머크사가 개발한 치료제 몰루피라비늘가 이제 사용 승인을 또 받았고, 영국에서. 그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화이자가 이렇게 임상 결과를 발표한 좋은 호재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이 됐다는 거는 뭐 이런 제약바이오에게는 악재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주식에게는 또 미국 증시나 한국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화이자 주가가 한 10% 가까이 상승을 했고, 머크 주가는 오히려 8% 하락을 했다. 그래서 계획은 추수감사절 연휴 전에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재료에 따른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쪽은 더 큰 하락이 있겠죠. 이때까지는. 어쨌든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을 차라리 털어버리고 가는 게 또 한편으로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코로나 치료제 때문에, 또는 이제 이런 뭐 백신 때문에 그동안의 PER을 조금 이런 펜더먼탈을 높게 책정받은 거였는데, 이런 밸류에이션이 사실은 다 해소가 돼야 앞으로 어차피 이제 내년에는 다 해소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때는 뭐 임상학회라든지 뭐 암이라든지 NK세포라든지 뭐 이런 뭐 본연의 원래 역할을 하면서 사실은 상승하는 게 전 좀 더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현재는 사실은 뭐 혼재돼 있기 때문에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팬더멘털과 함께 이렇게 섞여 있는데, 사실은 치료제가 그렇다고 제대로 된 개발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백신이 뭐 제대로 개발이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도 좀 애매하게 지금 애매한 상태에서 막 빠졌다 이렇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하락을 하더라도 그냥 이런 재료도 다 털어내고서 제대로 된 비즈니스로 뭐 인정받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렸던 대로 그나마 차트상으로는 사실 다 좋진 않은데, 그나마 제주항공이나 노란풍선이 조금은 나아 보입니다. 이 중에서는. 그리고 오히려 저는 이거보다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심택하고 대덕전자를 상당히 강조를 많이 드렸었죠. 금요일 새벽 방송에. 그래서 이제 심택이 8% 상승했고 대덕전자도 5% 좋은 상승을 보였는데, 오히려 저는 지금은 DDR5가 이제는 상승할 때가 좀 됐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가 움직이진 않겠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굉장히 높고요. 지금 거의 10년 동안 최고치죠. 최고치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 그다음에 또 뭐 엔디비아, 그다음에 퀄컴 이런 데들 굉장히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주가 상승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를 이어받아서 뭐 DDR5 PCB 업체인 심택이나 와비크전자, 대덕전자, 코리안 서키트 같은 데가 상승률이 상당히 좋은데, 심택은 거기다가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어서 굉장히 최다 거래 대금이 터져주면서 강한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 방송에도 심택 그거 실적 발표 어닝 시즌 말씀드리면서 이제 상승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상승을 한 것 같아요. 저는 한 10%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상으로 상승을 했고, 대덕전자도 여전히 연기금 매수, 기간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괜찮게 나올 경우에는 그래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덕전자도 충분히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날 에코프로비엠도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로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이 그래도 뭐 3조 가까이 되는 주식이 이렇게 보면은 9% 이렇게 큰 상승을 했고 또 그 지분을 들고 있는 에코프로 OS가 또 이렇게 10% 상승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있는 배터리 소재 쪽은 최근에 조정을 한 달 반 정도 겪었지만 차트가 훼손되진 않았거든요. 여전히 정배열 초입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낙폭을 좀 줄여가서 이격을 좀 줄인 정도지 정배열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LNF나 세로닉스, 그다음에 뭐 대주전자재료, 나노신 소재 이런 것들 여전히 좋은 상승 뭐 유지할 것으로, 그렇다고 예전처럼 막 급등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횡보를 하다가 이제 상승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나 이 중에서는 뭐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기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1조 미만 되는 기업들 중에는 나노신 소재가 한 5천억대 6천억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있을 것으로, 최근에 소형주가 강한 장세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원액 P&E가 지금 NS를 이제 양도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공시도 장 끝나고 나왔기 때문에 뭐 시혜가는 좀 높게 형성이 됐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NS 양수를 받는 그 NS가 어느 정도 주가 상승이 급등이 좀 있을 것으로 장초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도 한번 체크해 보고서 대응할 수 있으면은 좀 대응을 하려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젊은 부자들 주식 토론방은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써놓을 테니까요. 뭐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은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이제 일요일이라서 제가 좀 간단하게만 올리고서 좀 빨리 좀 잠을 자려고 합니다. 제가 하루 종일 일정이 많았어서 좀 피로가 좀 누적돼서, 어쨌든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월요일부터 또 좋은 장이 열려서 수익 실현도 하시고 하여튼 뭐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